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여수방입니다. 금 고점 뒤 비트코인 6배 올랐다. 역사는 반복될까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이 고점을 찍은 뒤 비트코인은 불과 수개월 만에 6배 가까이 급등한 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트위터 계정에 앨런 트레이스라는 사람이 2020년 8월 금이 고점을 찍을 때 비트코인은 약 1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6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유사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금의 과매수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85 이상, 그러니까 RSI라는 이 상대 강도 지수라는 이 지표에서 80 이상이면 70 이상이면 이제 과매수 국면인데 지금 85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과매수 상태에 들어와 있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오히려 RSI가 32 수준으로 과매도 상태라는 거죠.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석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ETF 수요 둔화와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 등으로 지난주 조정 국면에 들어갔죠, 비트코인이.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등 거시환경 조짐은 다시금 비트코인의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00년 당시에도 이 팬데믹발 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금 가격 급등을 유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코로나 발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 공급을 급격하게 하면서 이 금 가격이 먼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이 비트코인 강세장이 본격화되죠. 그래서 금이 고점을 찍은 직후에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 비트코인이 투자 대안으로 부각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자금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 패턴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2019년 들고 지금 2020년도 3월이죠. 이때 그 코로나 발로에서 금도 떨어졌어요. 금도 심지어 떨어졌었는데 3월 이후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때 급속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8월까지 상승이 나오고 8월 이제 중순부터 하락세가 그때부터 이제 금은 쭉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게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은 8월에는 뭐 정점 찍고 오히려 떨어져요. 2020년 8월에 떨어지고 지금 3월부터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지만 계속 횡보세. 그러니까 이때는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금이 지금 쭉 상승하는 이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횡보를 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흐름들,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최고가를 돌파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때도 12%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회복을 하고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죠. 그때가 이제 10월 정도였고요. 10월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0월 이제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하고 급등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자, 이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을 거예요. 금은 가는데 왜 비트코인은 안 가냐? 비트코인은 뭐 계속해서 그 뭔가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막 비트코인은 죽었다. 계속 이런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일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6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1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6배가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금과 비트코인은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은 급격하게 가격을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만 결국에는 금이 하락세로 다시 돌아가는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러면 그때 이제 돌아서는 시기가 비트코인에는 좋은 시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 시장 붕괴 후 반전 시도 진짜 랠리가 시작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지난 주말 발생한 10만 1000달러 급락 이후 일주일 만에 강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11만 3400달러까지 반등한 가운데 타이렉스가 이 단기 상승 전환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과 대규모 청산을 거친 후에 가격의 핵심 지지선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타이렉스는 현재 횡보 구간이 다음 상승 랠리를 위한 기반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단기 저항 구간만 돌파하며 가격이 11만 7천 달러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급락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리셋 역할을 했고 단기 약세가 장기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약세일 뿐이지 이게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꺾은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지지선 재테스트 유명 애널리스트 공포는 기회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포는 기회다. 비트코인이 시장 공포 국면에 이제 접어들은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기회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후반 사이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명 트레이더 마이스 도이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10만 달러 구간을 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9만 5천에서 10만 달러 구간을 핵심 지지선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새로운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 진입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 청산 규모가 24시간 동안 10억 달러가 넘어서는 등 매도세가 아시아 세션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많이 지금 매도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아시아 쪽이 좀 투기성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 한국이 투기적인 성향들이 강해서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오면 막 급격하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급격하게 사고요. 이런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 쪽이 조금 투기적 성향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금과 비트코인의 자산 특성을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 내러티브를 통해서 더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죠. 이제 금 가격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상대 상승 여력이 커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금과의 격차를 좁히는 이 갭 메우기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갭 메우기, 그러니까 금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비트코인이 결국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테이더, 이 발행량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테이더는 계속해서 그 발행량을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810억 달러, 약 256조 원이나 발행량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발행량,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만큼 수요처가 확대가 되고 있고, 온체인 거래 급증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제 테더의 총 공급량 1814억 달러, 257조 원 정도 되고, 서클 같은 경우는 757억 달러, 약 10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시장의 24.6%가 지금 서클이고, 60%가 지금 이제 테더입니다. 테더의 지금 점유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볼만하고요. 지금 서클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니어스법 때문에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사용이 어렵고 이제 서클의 USDC는 법적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량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이 늘고 기관 규제 환경이 점차 완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는 건 결국 뭐겠어요?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전체 발행량의 69%나 차지합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에서요. 그리고 테더와 USDC 같은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테더와 USDC가 대부분 이더리움을 거의 사용하고 있어요. 테더도 최근에 이더리움이 이제 1위로 올라섰죠. 네트워크 사용률. 그 트론을 이제 제치고 그래서 다시 왕좌를 차지하는 이더리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이자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에는 유리한 환경들이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의 주가 폭락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가 무너져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 많은데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의 마법 같은 재무 구조가 끝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투자 기회가 채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80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버밸류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화된 거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33억 달러로 지금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31억, 시총이 31억 달러로 줄어든 거죠. 그 역전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시총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건데,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것들이 이제 내려온 정상화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을 놀랄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10억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 80억 달러까지 시총이 올라간다는 거. 너무 과매수된 거죠. 이런 시장을 이제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조정세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NAV, 결국에는 NAV라는 건 이제 순자산 가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치만큼의 이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가치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이제 진짜 운영 역량을 갖춘 기업과 마케팅에 의존한 기업의 구분이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만 하는 기업과 진짜 이제 기업이 운영 역량을 가지고 제대로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과의 차별성이 이제 이때부터 나올 거라는 거죠. 차별화가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진짜 기업을 찾으면.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DAT 기업들도 선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선두 기업 1위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탄탄한가, 얼마나 재정 능력이 탄탄한가, 너무 부채가 많은 건 아닌가, 이런 것들 다 따져서 그 기업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기업이나 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폭락에도 희망적 전문가 2주 내 상승 구간 시작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일주일 이상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을 했는데 뭐 비트코인과 똑같죠. 하지만 이제 마이클 반데 포페 같은 경우는 저항 구간 재테스트 구간을 마쳤고 단기 랠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2주 내 새로운 상승 구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움직임이 단기 모멘텀을 끌어올려 1만 달러 돌파의 전초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거래상 기준 0.036 BTC 구간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트레이더 사이에서 매수 적정 구간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차트에서 보시면 명확하게 지금 이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살짝 강한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잘 받고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이더리움의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기사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4분기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블랙록과 기관 투자 자금이 이더로 이동하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이더 BTC 비율이 핵심 저항 구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더 BTC 비율이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아까 봤던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블랙록의 자금 흐름입니다. 아캄 데이터에 따르면 이 블랙록이 최근 15건의 거래에서 총 4,500 BTC를 매도하는 동시에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12,400이더를 매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이더리움은 오히려 블랙록에서 산 게 단기적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후 이더는 하루 동안 1.12% 상승을 하면서 3,830달러,
지지선을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 BTC 비율도 이제 1.56%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스테이블코인 자금이 타깃형 자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이더의 월간 부진은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라고 보면서 이 기관 자금의 이동, 스테이블코인 공급의 확대, 이더 BTC 비율의 반등이 맞물리면서 이더의 강세 전환 신호가 부각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금의 지금 이제 가격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 조정세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자산의 비중이 6%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한 게 이제 40년이라는 건 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금의 비중이 너무 이제 높아지는 과매수 국면이라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금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것도 맞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게 과매수 구간에 명확하게 들어가서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는데요. 이 완전한 과매수예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완전한 과매수. 거의 뭐 끝점에 와 있다라고 지금 볼 정도로 완전하게 85 이상 상당히 높은 구간에 올라와 있어요. 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조정세가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이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가부채도 지금 37.9조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GDP 대비 124%나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국가부채가 늘어날수록 이제 국가 재정 건전성 우려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건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유동성은 결국에는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